이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이 패턴이 없으면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런 엄청난 양의 테마주들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이런 거래량이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매집한 형님들은 이 위쪽에서 항상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서 같이 한번 매도하는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전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지난번에 같이 한번 해봤죠. 테마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하기 엑셀 파일을 공유를 하고 추가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책전 주신 네이버 카페를 가보시면은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글인데요. 첨부 파일 있어요. 키움증권 관심 종목 양식이라는 이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을 받으신 뒤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HTS를 실행을 시키시면요, 0130 창이죠. 관심 종목 창과 0600 창 키움 종합 차트 두 개를 띄워 놓고요. 이 격자무늬 있죠. 이 격자무늬로 두 개, 가로로 두 개로 된 관심 종목 창을 띄워줍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 관련된 테마주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른쪽 위에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먼저 보시고 오시면 아마 따라오시기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엑셀 파일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야 돼요. 자, 등록 버튼 있죠? 관심 종목 창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홍준표라는 관심 종목 새 그룹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어차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 그룹을 하나 더 해서 홍준표 관심 집중이라는 그룹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든 그룹을 선택을 한 뒤에 관심 종목 가져오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에서 관심 종목 가져오기 선택하신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받았던 파일 있죠? 그 파일이 나옵니다. 열기를 누르기 전에 파일을 이름도 바꾸지 마시고요, 양식도 바꾸지 마시고 열어보지도 마세요. 그렇게 열어보다가 잘못 저장이 되면은 키움증권에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받았던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엑셀 파일에 있는 종목들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추가를 누르시면 한 번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나갈게요. 자, 보시면 홍준표 라고 저희가 새로 만든 그룹에 모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어디서 왔느냐? 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관련해서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등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일인데요.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대선 후보 관련주 정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등락률을 누르고요. 오늘 이렇게 3일이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들이 왕성했지만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굉장히 약하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으로 차트를 보고요, 가장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니까 무조건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이 이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적었던 종목들 있죠? 10만 주 이하였던 종목들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백화점 2만 주니까 삭제를 하고요. 제일테크노스 2만 주니까 삭제를 하고요. 벌써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탈락이 됐고요. 이제부터 할 거는 매집의 흔적이 없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매집의 흔적이 없는 종목들은 굳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매집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3일 원풍, TBC, 홈센터 홀딩스, MH메탄올, 성우테크론, 화신전공, DSR, 태양금속, 우학, 경남스틸, 신화콘텍, 대현, 남성, 휴맥스홀딩스, 보광산업, 팜스빌, KTB투자증권, 한국맥널티, 두올, 영화금속, DSR제강, 한전산업, KNN, 알티캐스트, 성우하이텍. 자,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매집의 흔적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형님들이 지금 들어와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240일 이하의 종목들을 걸러줄 겁니다. 240일 이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간다가 아니라 일단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240일을 넘지 못했다는 뜻은 240일을 넘을 때 또 한 번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241선을 넘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일은 241선 위에 있죠. 원풍 위에 있고요. TBC 위에 있고요. 홈센터 홀딩스 위에 있고, MH 에탄올 위에 있고요. 성우테크론 자 아래에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빼자는 거예요. 자 화신전공 위에 있죠. DSR 위에 있고요. 태양금속 위에 있고요. 우학 위에 있고요. 경남스틸 위에 있고, 신화콘텍 위에 있고, 대현 위에 있고요. 남성 아래 있죠.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휴맥스홀딩스 위에 있고, 보강산업 위에 있고, 팜스빌 위에 있고, KTB 투자증권 위에 있고요. 한국 맥널티 아래 있죠. 두올 위에 있고, 영화금속 아래 있고요. DSR 제강 위에 있고요. 한전산업 위에 있고요. KNN 아래 있고요. 알티캐스트 가까스로 버텼네요. 성우하이텍은 조만간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남은 거는 3일부터 해서 알티캐스트까지 딱 20종목이 남았네요. 자 다시 관심 종목을 줄이고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차트는 항상 일봉을 봅니다. 주봉과 월봉, 분봉을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항상 일봉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일을 볼게요. 자 1등주죠. 오늘의 1등주인데 이 1등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뭐냐면 매집의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점을 가장 유력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5월, 그리고 올해 8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세 덩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쯤 한번 봤나 보네요. 그죠? 저의 가장 첫 타점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여기입니다. 자, 이날 봤어야 되고요. 8월 10일 날 본 뒤에 수직 상승으로 한번 가줬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기준선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1등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쪽에 형님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승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3일은 강력하게 매수 대상 종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원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매집 물량, 9월 달에 매집 물량, 그리고 오늘 매집 물량이 들어왔고요. 저의 첫 타점은 아직 오지 않았네요. 그죠? 241선을 어디서 넘었는지 볼게요. 241선 여기서 넘었는데 첫 물량은 여기서 들어왔고요. 자 4월 15일의 고점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8630원인데 오늘 이 흐름을 보면은 8630원 그대로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 고점이죠. 9330원을 넘으면 매수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TBC 같은 경우를 볼게요. TBC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죠? 오늘 상한가를 못 간 게 좀 이상할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3, 4월에 수급 들어오고요. 9월 달에 수급 들어오고, 요번에 오늘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고점이 어디죠? 2875원인데 여기를 넘어서면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수급들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 한 달 간격으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런 수급을 항상 예의주시하시고요. 지금 긴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이 긴 꼬리를 메우는 이런 봉들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 거래량 없이 빠지는 음봉에 속지 마시고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240일을 뚫는 물량이 들어온 뒤에요, 아래쪽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횡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고점을 뚫어주는 강력한 물량이 8월 말에 한번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부터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선을 여기서 닫죠. 기준선 닫고 슈팅 한번 또 주고 다시 하락할 때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들어온 물량들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요. 여기 고점을 넘어설 때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조금씩 추가하셔서 그 이후에
고점을 치러 갈 때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던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MH 메탄올 마찬가지죠. 9월에 엄청난 상승, 그리고 7월, 4월 역시 마찬가지죠. 이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이 패턴이 없으면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사실 오늘이죠. 오늘 70만 주밖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엄청난 반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양의 테마주들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이런 거래량이 한 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집한 우리 형님들은 이 위쪽에서 항상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선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위쪽에서 슈팅을 줄 때 사서 같이 한번 매도하는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화신전공, 화신전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월달, 4월달, 9월달 약간씩 엇박자가 나오긴 했어요. 그죠? 엇박자가 나왔고, 자, 이번엔 700만 주가 들어오면서 한번 들어 올려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매수 고려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DS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아마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바닥을 기고 있다가 겨우겨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작년에 한번 크게 시세를 주고 1년 내내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초에 모두 다 한 번씩 고점을 이뤘죠. 모두 다 한번 고점을 이룬 이 상태에서 한 달 정도 된 상황이에요.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바닥권이고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을 지속 관찰을 하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양금속 마찬가지로 고점을 쏘고요. 이쪽에 음봉이 있죠. 음봉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봉의 고점을 넘어가면 이 음봉은 매집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 음봉이 매집이 아니고 그냥 이탈되는 세력의 움직임이었다 하더라도 이 음봉의 고점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물량이 들어온다는 말은 새로운 형님들이 들어오셨다. 이 형님들이 다시 한번 돈을 써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박스권이죠. 여기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저점에 아직 오지 않았고요. 121선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최고 정고점 넘어서 올라갈 때도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무학 같은 경우는 앞쪽에 거래가 없죠? 앞쪽에 거래가 없는데 9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달부터 홍준표 관련주 편입이 돼서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래량이 없었죠? 이번에 들어온 형님들이 대차게 한번 해먹으려면 다른 종목보다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눈여겨 한번 보세요. 자, 경남스틸은 뼈아픈 종목이에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6월 말이죠. 6월 말에 발견해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한 뒤에 기준선도 안 주고 쭉 내려갔죠. 그 뒤에 이 음봉 보이시나요? 슈팅을 처음 주고 음봉으로 빠졌는데 이때 제가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상승을 했죠. 최고 고점까지 보자면 186% 상승을 했어요. 제가 손절을 해도 가고요. 제가 익절을 해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가끔가다 올리는 인스타그램 참고하셔가지고요. 제가 매도한 종목들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랄게요.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스틸 자체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선 있죠? 이 기준선을 충분히 회복을 해준 뒤에도 계속 피레침을 쏘고는 있지만 수익은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죠. 제가 발견했을 때보다도 더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담보 잡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제일 고점을 돌파하기 좋은 위치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한콘텍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수급, 7월 수급, 9월에 수급인데 수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도 높이다가 빼는 흐름도 저점을 이탈을 시키거나 이런 흐름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디커플링이죠. 다른 테마주들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이렇게 디커플링 나는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올라온다, 이렇게 치고 올린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대장주들과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대연 같은 경우 9월 달에 물량이 들어왔고요. 7월, 4월 똑같이 물량이 들어왔죠. 여기도 음봉의 고점을 가뿐하게 넘어졌고 꼬리의 고점도 넘어갔고요. 여기 꼬리를 이제는 돌파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에요. 자, 거의 대장주들과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마찬가지죠. 6월 말 그리고 9월 상승을 시키고 있고 꼬리를 넘어서는 상한가, 그리고 여기에 꼬리를 넘어서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잘 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보강산업은 9월 달에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4월달, 3월 말이죠. 이때부터 서서히 물량이 들어와서 거의 5달을 횡보를 시키다가 상승을 시켜줬는데 이 종목도 9월달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빠지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죠. 돌파된 저항을 지지로 받으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쭉 치고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보관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팜스빌, 자, 팜스빌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음봉이 터졌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고점에서 음봉이 터지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매수하지 않는 건데요. 오늘도 15만 주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팜스빌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고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야 좀 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KTB 투자증권 마찬가지로 18만 주가 들어왔는데 심지어 9월 달에는 모든 종목들이 다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혼자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테마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능성을 다시 가져오려면 똑같이 이렇게 상승되는, 최근에 다시 홍준표 테마주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두올은 9월에 상승이 되고요. 3월에 음봉의 고점을 만들어줬죠. 그러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보면 되죠. 그래서 5,89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SR 제강은 DSR과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항상 보실 때 두 종목이 세트다라고 하시면은 같은 날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하는지를 보고 그 종목을 항상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는 대장주, 하나는 2등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등주를 매수하는 것보다 1등주를 매수하는 것이 손절을 하더라도 적게 하고요, 수익을 보더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는 DSR이 1등주고요, DSR 제강이 2등주입니다. 거의 꼴찌죠. 1% 상승이고요. 자, 한전산업도 9월에 수급, 6월에 수급, 6월에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9월에 수급은 들어왔지만 지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은 1% 상승이지만 캔들은 음봉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알티캐스트는 마찬가지로 9월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4월 달에도 상승이 나왔어요. 똑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흐름이 너무나 가파르죠. 이렇게 하락이 가파르단 말은 뭐예요? 이 종목이 대장주가 아니란 뜻이에요. 다 같이 9월 달에 한 번에 상승할 때 똑같이 상승을 했지만 하락할 때는 대장주가 아닌 주들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대장주들이 엄청나게 잘 가고 그 수급이 넘쳐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로 흐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종목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자, 어떻게 좀 인사이트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또 정책주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이 두 가지 주들을 항상 이런 식으로 지속 관찰하시면서 매수매도 타점을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